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8월 한 달이 굉장히 좀 재미난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 정치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쪽에는 물론 우리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냥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거는 당은 이제 생명이 아예 그냥 끝난 것 같고요. 사실상 그냥 뭐 지금 뭐 특검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어떤 요소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정리가 되고 그 안에 새로 시작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아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8월 달에 어떤 재미난 정치적인 얘기가 있을 거라는 거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8월 1일 날 있을 관세 협정 이거 제대로 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거고 오늘 제가 좀 주목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월 2일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요거거든요. 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청래가 지금 될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체면을 구긴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약간 제가 보기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통령에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임기 끝나면 깜빵 갈 게 100%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뭘 하든지 간에 개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중임제기 됐건 뭐 연임제가 됐건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지금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거 말고는 지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3분의 2 이상을 일단 동의를 해야 헌법을 바꾸고 자시고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정청래가 지금 되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분명히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한테 등을 돌릴 수 있는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이 좋기 40명 가까이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 친문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친문들이 정청래랑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지금 권력을 탐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분석하는 현재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폭발할 것이 바로 8월 2일 날 전당대 이후라는 것인데 괜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갈등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기억나십니까?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누구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조국에 대한 사면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면에 대한 얘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시발점이 뭐였어요? 우원식이었어요. 이재명한테는 지금 우원식이 시발 땡땡으로 느껴질 겁니다. 저희한테는 시발점이지만 이재명한테는 진짜 그냥 시발일 수가 있거든요. 우원식이가. 아니 이 인간이 미쳤는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관세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금 시점인데 갑자기 인간이 미쳤는지 왜 도대체 조국을 갖다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접견하고 앉아 있냐? 얼마나 열이 뻗쳤을지 제가 다 막 소름이 끼칠 줄 그냥 찢어버리고 막 쑤셔버리고 싶을걸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우원식이 닦아가지고 조국을 만나니까 여당 내에서 그 세력들이 조국 사면한다는 목소리를 내는데 할 수 있겠냐고요. 이미 강선우 등등 해가지고 4명 가까이를 낙마가 돼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 거기에다가 8월 1일이 되더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지금 상태가 여러 가지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국 사면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우원식 등등 조국 사면을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재명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여당 너네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이건 내 권한이야.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나한테 왈가왈부하지 마. 내 권한을 침범하지 마. 이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일단 갈등의 분열의 조짐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누구예요? 최동석입니다. 최동석. 최동석 같은 경우는 문재인부터 조국, 임종석 싹 다 그냥 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찐명 중에서도 찐명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에 대해서도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러면 해경군 김신만 저리 가라야 노무현처럼 될 거다라고 했던 뭐 그 여자 뭐 그냥 저리 가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금은 조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까 누구였어 임종석도 마찬 친문의 뭐 찐문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을 갖다가 싹 다 비판한 게 최동석인데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도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지사로 최동식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잘라냈어야지 맞죠. 근데 최동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장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고소하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론을 생각해봤을 때도 안 좋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백성화가 이번에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했거든요.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사퇴해야 된대. 그리고 또 막말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와. 여당도 사퇴해야 되고 여론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 당연히 사임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인 거를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최동석이가 문재인을 걸고 넘어졌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 내 반발이 훨씬 더 심할 것인데 끝까지 지금 이재명에는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의 최동석을 사퇴를 안 시키면 안 시킬수록 그거는 곧 뭐와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최동석이 하는 얘기를 자기는 동의한다. 문재인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친문애들이 느꼈을 때는. 이거는 지금 흡사 뭐와는 완벽하게 상반이 되는 모습인 거냐? 강선우 논란과는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강선우 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청래는 강선우 사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박찬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강선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정청래는 계속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쉴드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청래 같은 경우는 최동석에 대해 가지고 쉴드를 치냐? 암만 찾아봐도 쉴드가 없어요. 최동석 뭐였습니까? 찐명 중에 찐명이죠. 개딸 중에 개딸, 개아들 중에 개아들입니다. 정청래가 정말로 이재명 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동석에 대해 가지고 쉴드를 치고 최동석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찾아보니까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최동석이는 오히려 정청래를 욕하는 내용이 답니다. 자, 이것도 최근이에요. 지난달 20일입니다. 정청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사위원장으로서 아예 제압해버리는 사태가 많아 시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좋게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딱 제가 정청래가 이재명 눈밖에 났던 계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정청래 입장에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계속 나오는 얘기는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가 과격하게 뭘 했다, 뭘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뭘 했다, 뭘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인간 봐라, 이 인간이 지금 자기 다음을 지금 노리는 건가? 아니 나까지도 제끼고 뭔가 자기가 뭐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개딸들 같은 경우는 정청래 같은 애들한테 환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최동석이가 저때 당시 했던 저런 얘기 때문에 저때만 하더라도 개딸은 이재명을 신처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정청래를 싫어했었습니다. 개딸들이. 기억나시죠? 전당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개딸들이 정청래 수박이라고 하면서 정청래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갖고 정청래가 방송까지 나와서 내가 어떻게 수박이냐,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는 오해야, 이렇게 해명까지도 했었거든요. 김호준 방송 나가가지고 쫄래쫄래 나 좀 지켜줘, 친문들이야 나를 지켜줘, 이랬던 게 정청래였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찬대 정청래 상대가 지금 안 됩니다. 개딸들조차도 다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정청래 쪽에 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 이거예요. 개딸들 같은 경우는 성향적으로 봤었을 때 극단적인 사람한테 쏠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정청래한테 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개딸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야? 강선우 왜 이거 임명 안 했어? 개딸들이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 이거 한 발 물러서? 왜 이렇게 눈치 보는 거야? 이재명 뭔가 좀 달라졌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하는 박찬대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정청래 쪽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동석이가 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임종석이 자기 현시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인데 정청래도 비슷하다.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타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인 것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하겠다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재명 잡겠다. 이재명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지금 찐명 중에 찐명이라고 하는 최동석 같은 경우는 정청래 저 인간 위험하다. 당대표가 되고 난다면 자기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년에 지선이 있고 2028년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 바꿔 얘기해서 정청래의 시간이 돼서는 안 돼. 그런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 그러면 이거는 정청래의 시간이 될 거야.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으로만 머물고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최동석이 언제 했던 거예요? 지난달 20일에 저 얘기를 갖다가 일부러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8월 1일 날 관세 협정 제대로 안 되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가 정청래인 거예요. 정청래 인간이 도대체 뭐 할지를 모르니까 아예 그냥 대통령과의 그런 것조도 그냥 폭로해버리지 않습니까? 강선우 문제에 대해서 박찬대가 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17분 전에 강선우 사태 알지 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정청래가 저 얘기가 개구라다라고 폭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태 발표 1시간 전에 정청래도 박찬대도 전부 다 강선우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전달을 받았지만 나는 박찬대와 다르게 정치적인 행동을 안 했어. 이렇게 폭로해버리는 게 정청래거든요. 지 스포트라이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한테 부담을 주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냐? 쥐뿔로 관심이 없는 게 누군 겁니까? 정청래인 겁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정청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바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무슨 뭐 개가천
그냥 개 같은 소리고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정청래랑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맞닿이 뜨는지, 어떤 식으로 도대체 세력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누구에 대한 최동석에 대해서 이재명이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거. 최동석 무너지게 된다면 이재명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